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이제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재선님과 함께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할 바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세계를 위한, 나라를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되어 있죠. 실천은 동기의 날로, 삼자는 제한 말씀으로 가능하고자 합니다. 제가 국회에 기후변화 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있던 것도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 국회에서 관심 없어요. 왜냐? 그거 열심히 해봐야 지역구에 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당선도 안 되고. 그런 그 유권자들이 당선이 되도록 표를 찍게 만들려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이게 중요한데 정치가들이 그런 것도 안 하는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아이들한테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어야죠. 탄소 중립 문제 같은 거 30년 이거 목표를 세우는 게 있잖아요. 이거 깨트리고 그러면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늘 하루 정내고 그대 환경 기후대사 님의 마음의 두드림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몸이 깨끗하면 내가 좋고 네가 좋고 모두가 좋은 것처럼 오늘을 기억해 주오 정내고는 기억해 주오.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기후변화라는 하나의 특정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것 중에 두드러진 하나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통합하는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Sustainability라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사회가 됐고 그런 경제가 됐고 그런 우리 삶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 문제인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요. 여지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경제 체제, 사회 체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냐 하면은 단기적인 short-term productivity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short-term productivity는 다른 말로 하면 short-term profit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 경제 전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은 long-term, 장기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부조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에서 장기로 우리의 모든 이 정책 기조, 우리 삶의 기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마치 이거를 탄소,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요것만 바꾸면 된다라는 어프로치를 저희가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꾸 손에 잡히지 않고 있고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를 걱정하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저희가 처해 있냐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저희 야단칩니다.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있고 기후변화 위기는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부와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주체다라는 그런 인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부식간에.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우리 역할은 뭐죠? 이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돼 있어요. 저희가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몇십 년 동안 환경단체들이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후위기는 해결되지 않았고 더 악화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야단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에너지 절약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텀블러 들고 다니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걸로 충분할까요? 네, 당연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업은 이 치열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수익을 남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존재인데 이 기업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야단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요? 정부 야단 칠 수가 없어요. 아까 이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표가 안 나오는데 정부 정치인들이 왜 과감한 기후변화 정책을 취하겠습니까? 그거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정부 야단치고 기업을 야단쳐봤자 바뀌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다 결국은 라는 거를 심어준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나한테도 이익이 되니까 그걸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생각은 경제의 프로덕티비티를 막 높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삶의 질 어떻게 좀 더 챙기고 복지도 좀 하고 그때 돈이 생기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환경에도 좀 투자하고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생각입니다. 왜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꾸로입니다. 삶의 질에 투자하고 사람을 더 많이 놀게 해주고 40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 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탄소 가격을 지불해서 그럼 어떻게 돼? 소고기값이 올라갑니다. 소고기값이 올라가서 소고기 좀 덜 먹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경제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꼭 된다는 거 아닙니다. 꼭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사회복지를 더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도 더 많이 투자해서 그것이 경제 성장도 높이고 고용도 더 창출하게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꼭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 가능한 조건이 뭐냐? 이거를 밝혀내는 게 지속가능 경제학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지식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값 올리자 그러면 언론서부터 난리가 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설사 우리 지금 정부를 하더라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전기값 올린다 그러면 당장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기값을 왜 가격을 하나의 가격만 할 필요가 없어요. 기후변화 가격, 그 다음에 그냥 보통 가격. 전기를 가격을 이원화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태양광, 풍력 발전 설치해 놓고요. 한전에서 그걸 사오면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전에서 100원에 파는데
200원을 줘야 됩니다. 한전이 사오려면. 그럼 100원씩 적자가 나요. 근데 한전이 그걸 갖고 오고 싶겠습니까? 안 갖고 오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도요. 한전이 개통 연계, 그리드를 연결 안 해줍니다. 허가받아야 돼요.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잘 안 해줍니다. 해주면 사줘야 되니까. 제주도의 경우는 풍력발전단지를 지어놓고 1년에 160일을 세워놓습니다. 왜요? 네. 그걸 다 샀다가는 한전이 적자도 쌓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못 사줍니다. 이거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그 비싼 풍력 그거 설치해놓고 세워놔요. 160일을 세워놓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도 먼저 10,000원만 더 내면 당장 한전 적자 나는 거 해결할 수 있고요. 당장 태양광 이거 100%더 살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10,000원 때문에 이걸 우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000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사회운동을 하십시다. 무슨 얘기? 나부터 먼저. Me first. 뭐를 me first? 카본 프라이스 페이. 카본 페이를 나부터 하자. 그게 제가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두 번째 또 필요한 건 이겁니다. 탄소에다 가격을 부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세 도입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거든요. 산업서부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세를 도입하는 거는 조금 멀게 좀 밀어두고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뭐냐 500억 이상의 국고가 들어가는 민자 또는 공공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서 타당성 있는 점들을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타당성이 뭐냐면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경제성 분석에 비용 편익 법에 다 있습니다. 그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호남선의 KTX가 굉장히 늦었죠. 경부선은 들어갔는데 호남선 KTX 철도가 굉장히 늦었지 않습니까? 그 왜 늦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왜 어떤 면에서 안타깝냐? 기후변화 면에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호남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왜냐? 그 경제성 분석에 탄소의 가격을 반영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KTX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줄어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안이 간단합니다. 그것부터 시행령 하나만 고치면 돼요. 거기다가 이산화탄소의 감축량을 경제성의 편익으로 베네핏으로 포함시켜라. 그거 하나만 고치면 돼요. 그건 시행령 규칙입니다. 그냥 세부 규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GTX, ABC가 다 통과됩니다. 적자가 아니에요. 탄소 가격을 반영하면 어마어마한 흑자죠. 그것뿐입니까? 또 하나 지하철이 적자라는 거거든요. 철도가 적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어때요? 탄소가 이 KTX나 지하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지하철 택시 사람들이 다 자가용 몰고 나온 거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CO2가 얼마나 많이 뿜어지고 지하철이 얼마나 많은 CO2를 줄여주고 있는데 지하철을 적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그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게 기후경제학이고 지속가능 경제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탄소에다 가격을 반영해주지 않으면서 탄소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성설이지요. 탄소를 프리 굿스라고 생각을 해요. 공짜. 탄소를 프리 굿스라고 생각하면서 카본 프리 퓨처를 생각한다? 이건 넌센스인 거죠. 네. 그게 뭐냐면 프리 마켓입니다. 프리 마켓은 탄소를 프리 굿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카본 프리 퓨처를 꿈꿔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me first부터 돈을 내야 된다.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간단한 예비 타당성 조사만 바꿔도 어떤 현상이 그러냐? 녹색 투자가 증진됩니다. 반면에 고속도로 투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고속도로 만들면 자동차 더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CO2를 비용으로 빼야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보다는 철도에 투자가 더 많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거의 모범 사례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Me First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Me First. 이 Me First라는 것이 간단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전 세계 기후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왜요? 없어요. 그린피스, 그레타 툰베리, Me First라는 게 없습니다. 그린피스 뭐합니까? 막 욕하고 기업에 가서 뭐 총질하고 뭐하고 막 데모해요. 그런데 그린피스 너는 뭐 하는데? 너는 뭐 하는데? 나는 야근 치는 일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야 나부터 전기값 2배로 내자. 나 50불 아니면 나 70불 내고 나 80 이거 하자.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농단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기후 운동을 한류가 주도하자. 한류 기후 행동을 우리가 주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